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미시경제학 시간에는요. 금융시장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옵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사고 판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린지 저와 함께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알아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울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옵션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어디에 써먹는지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옵션 투자가 왜 그렇게 흥미로운지 그 독특한 손익 구조를 그래프로 직접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죠. 대체 이 옵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핵심 정리로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옵션이란 뭘까요? 여기 부제에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네요. 의무가 아닌 권리. 이 말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강의의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어떤 주식을 딱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아니면 6개월 뒤에 김장철에 배추 한 포기를 3,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 만약에 이런 권리 자체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옵션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미시경제학 교재에 나온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옵션이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떤 자산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네, 바로 권리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면 쓰고 불리하면 그냥 버리면 그만인 말 그대로 선택권, 옵션이라는 거죠. 이 옵션이라는 게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콜옵션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콜은 나한테로 뭔가를 부른다, 즉 사온다. 풋은 저쪽에 내려 놓는다, 즉 팔다. 이렇게 연상하면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옵션 계약이든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첫째, 우리가 미리 약속한 거래 가격인 행사 가격. 둘째,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인 만기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중한 권리를 사는데 내는 돈, 즉 권리의 값이죠. 이걸 바로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은 좀 잡힌 것 같으니까요. 이걸 실제로 언제, 어떻게 써먹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개념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걸 현실에서 대체 누가 왜 쓰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점이 다들 궁금할 겁니다. 옵션이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딱 두 가지 사례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헤징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미래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드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아주 클래식한 예시죠. 배추 농부 아저씨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키운 배추를 수확할 때쯤 가격이 폭락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농부가 뭘 할 수 있느냐? 배추를 포기당 3,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 즉 풋옵션을 미리 사두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진짜로 배추값이 2,000원으로 폭락했어요. 그래도 우리 농부는 이 권리를 딱 사용해서 3,000원에 팔면 되니까 손해를 안 보죠. 반대로 배추값이 4,000원으로 대박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 권리는 버리고 시장에 4,000원에 팔면 그만입니다. 어때요? 약간의 보험료, 즉 옵션 프리미엄만 내고 가격 하락이라는 엄청난 위험을 완벽하게 막아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랑은 아주 정반대의 목적입니다. 바로 투기죠.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 아주 큰 수익을 노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 옵션이 바로 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데 아주 강력한 도구로 쓰입니다. 바로 이 투기라는 측면에서 옵션의 진짜 재미있는 특징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손익구조입니다.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그래프를 보면 이게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4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재에 나온 시나리오인데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 그냥 10만 원짜리 주식 4주를 살 수 있죠. 둘째, 그 주식을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살 수도 있고요. 셋째, 에이 모르겠다 하고 안전하게 은행 예금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가로축은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세로축은 내가 얼마를 버느냐입니다. 저기 파란색 선, 주식 투자를 한번 보세요. 주가가 오르는 만큼 벌고 내리는 만큼 잃죠. 아주 정직해요. 그런데 저 빨간색 선, 콜옵션 투자를 한번 보세요. 주가가 10만 원 아래로 떨어져도 손실은 딱 옵션 산 값에서 멈춰 있죠? 그러다가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그냥 수직으로 폭발해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옵션의 가장 큰 매력이자 핵심, 비대칭적 손익 구조라는 거예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내가 잃는 돈은 처음에 낸 옵션 값, 그게 전부입니다. 손실은 딱 거기까지 제한되어 있죠. 하지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요, 이론적으로 이익은 끝이 없어요.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레버리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션 시장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자, 이제 옵션이 얼마나 강력한 녀석인지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권리의 가격, 아까 말한 그 옵션 프리미엄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자, 여기가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하세요. 교수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손실은 막아주고 이익은 무한대라니 이건 거의 사기 아닌가요? 이런 걸 대체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사기 아니냐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했을 겁니다. 그쵸? 당연히 파는 사람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정교한 경제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모든 원리의 바탕에는 바로 이 무차익 원리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다 이겁니다. 잘 돌아가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100%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하더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은 바로 이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말이야, 이 옵션의 미래 수익이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투자 조합을 주식이랑 현금, 대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우리가 대체 투자 전략 혹은 복제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그림처럼 미래의 옵션 가치가 3만 원이 되거나 0원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주식을 몇 주 사고 돈을 얼마 빌려서 똑같이 3만 원 아니면 0원이 되도록 세팅을 하는 거죠. 논리는 아주 간단한 3단계입니다. 첫째, 만기가 됐을 때 주가 시나리오별로 이 옵션이 얼마짜리가 될지 계산해요. 둘째, 그 결과랑 수익이 똑같이 나오도록 주식을 몇 주 사고 돈을 얼마 빌릴지 그 조합을 찾아냅니다. 자, 마지막 셋째,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리에 따라서 미래 결과가 똑같은 두 상품의 현재 가격은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지금 당장 드는 비용이 바로 이 옵션의 적정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복잡한 방정식을 막 풀었더니요, 결과가 딱 나왔어요. 주식을 0.75주 사고 은행에서 한 54,500원 정도를 빌리면 1년 뒤에 이 옵션이랑 결과가 정확히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만드는데 드는 순수한 비용이 얼마일까요? 주식 산 돈에서 빌린 돈을 빼보니까 정확히 5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옵션의 이론적인 가격은 5만 원이어야만 하는 거죠. 만약 4만 원에 팔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서 복지 포트폴리오를 팔아서 공짜로 돈을 벌려고 할 테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오늘 정말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 내용까지 다뤄봤는데요.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옵션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다. 사는 권리는 콜옵션, 파는 권리는 풋옵션. 둘째, 쓰는 목적은 두 가지. 위험을 막는 보험, 헤징으로 쓰거나 큰 수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쓴다. 셋째, 옵션의 가장 큰 특징은 손실은 제한적, 이익은 무한대인 비대칭적 손익구조. 마지막으로 넷째, 이 엄청난 권리의 가격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무차익 원리에 따라 아주 정교하게 결정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옵션의 가격 안에는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전체의 집단적인 예측과 지성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많은 옵션들의 가격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시장은 앞으로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